안녕하세요, 정광열입니다. 오늘은 예산하고 펀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강원도가 얼마 전에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죠. 보도도 크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펀드를 만드는 작업에 깊게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강원도의 규모가 큰데 전국적으로 보면 펀드가 참 작은 편입니다. 왜 강원도의 펀드가 작을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펀드와 예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때 결론을 냈습니다. 펀드와 예산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은 우리가 만들고 쓰면은 끝입니다. 그 결과 학교가 만들어지고 복지가 향상되고 하지만 예산을 쓰면 나가는 돈입니다. 근데 펀드는 뭔가를 만들어서 되돌려 받기 위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아시죠? 대표적으로 ETF 펀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투자한 다음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 증권사에 들어가서 또 개인적으로 단말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죠. 그 이름이 ETF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속성은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이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게 예산과 펀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강원도는 왜 펀드가 그동안 약했을까? 펀드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있죠. 위험성, 잃어버릴 위험성.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잃어버릴 위험성을 끌어안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정부의 예산으로 좀 많이 보장을 해줄게. 그 대신 당신들의 의지를 좀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2배나 3배 정도 되는 예산을 더 붙여가지고 크게 펀드를 만들어주마. 그게 모태 펀드입니다. 강원도가 받은 1,500억 원의 펀드를 좀 분해를 해보면 실제로 강원도가 들어간 돈은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모태 펀드가 붙어가지고 기본적으로 1,000억이 넘는 펀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억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펀드를 보고 모여들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정부의 반대말로 개인인 거고 실제로는 기관 투자자가 거의 다죠.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서 펀드를 추가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1,500억 원짜리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펀드인 거고, 특히 우리 지자체가 중심이 된 펀드는 여기에 모태 펀드라는 안전장치가 들어가고, 또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펀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겹치면서 비교적 예산을 쓰는 거지만 회수율이 아주 높은 그러한 펀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펀드가 뭐가 좋을까요? 우리 춘천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돈이 돌아야 기업이 삽니다. 돈이 있어도 제대로 돌지 못하면 흑자 도산이라는 것도 있죠. 융통이 안 되면 도산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역에 돈이 풍부하게 돈다는 건 기존 기업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돈이 있어야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고용을 늘려나갈 수가 있죠. 지역에 돈이 풍부해야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은 사실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땅값을 싸게 주겠다, 지방세를 면제해 주겠다, 감면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비슷한데 뭐니 해도 기업들이 바라는 거는 자금이죠, 자금. 물론 그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그런 자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펀드 같은 경우는 직접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니까 펀드가 풍부한 곳에 기업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펀드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좋은 기회인 겁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런 기회 이제까지 타 도에 비해서 결코 먼저 눈을 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춘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춘천 시민이니까 아마 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춘천도 강원도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도 좀 더 춘천에 특화된 펀드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펀드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펀드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지자체장의 또 공무원들의 능력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네트워크와 또 여러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얻으면 됩니다. 우리 춘천이 제대로 된 펀드를 잘 구성할 수 있으면 특히 춘천에 특화된 분야인 바이오, 반도체, 방위산업, 또 K푸드, 또 관광까지도 펀드로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수도권에 훌륭한 기업들이 우리 춘천으로 오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펀드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만 몰두하지 말고 수도권의 풍부한 자본과 사람과 회사를 이 춘천으로 끌어들여서 춘천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가기를 정말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여러분께 계속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